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야모부동산의 기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방송에서 이 매물, 어떤 물건에 대한 방송을 거의 안 했는데 제가 오늘은 한 개를 해보려고 해요. 시장에서 제가 항상 그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냥 뭐 번듯한 물건은 사람들이 잘 사가요. 그런데 번듯한 물건은 사실 좋은 물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격 면에서. 보석방에 가서 보석을 보면 다 갈고 잘 닦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보석이 제값을 받고 팔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닦여지지 않은, 뭐 잘 갈아지지 않은 그런 원석이나 나석 등은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단 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건물 시장에서 건물도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거나 번듯하거나 이러면 좋은 건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오래됐거나 예를 들어서 오래됐거나 아니면 낡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된 이런 건물은 안 좋은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고정관념입니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진주는 진주이듯이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되고 낡고 관리가 안 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늘 얘기를 하지만 위치겠죠, 위치. 지리산 속에 있으면 아무리 오래되고 낡고 뭐하든 아무 소용이 없겠죠.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 위치는 한 가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유동인구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떼거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제가 늘 이렇게 바라보고 또 다니면서 물건을 취급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주 오래됐든지 아니면 낡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됐든지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안 팔리고 있어요. 팔리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은 이 유동인구 면이나 아니면 향후 부동산은 어차피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고. 근데 미래에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3년 전에 송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많은 실익을 봤습니다. 9호선이 개통되기 얼마 전까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은 번듯한 건물이기보다는 낡고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되고 이런 건물 속에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유동인구가 당연히 떼거지가 많아야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 사람들의 숫자, 이 떼거지가 많이 늘어날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또 게다가 건물이 낡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이태원에 굉장히 낡은,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썩은 건물을 그걸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소개라기보다는 그건 예전에 거래의 예시였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취급을 했던, 그래서 그거를 23억에 내놓았던 물건인데 그거를 손을 보아서 3년 뒤에 62억에 매도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낡았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태원이 그 조금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큰 청사진이나 큰 계획이나 이런 게 발표되어 있고 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불안해할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와 비슷한 물건을 하나 이제 그 시장에서 얘가 그 갈 곳을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관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딘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서울 인근에는 인천이 있죠, 인천. 예. 인천을 끼고 있는 관광지가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소래포구가 있고, 소래포구는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소래포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백옷 신도시가 됩니다. 백옷 신도시. 백옷 신도시가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아주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소래포구가 있고 그 밑에는 오이도항이 있습니다. 오이도항. 오이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오이도는 안산에 그 예전에는 반월 이제 공단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반월 공단이란 말은 없어졌는데, 그 밑으로 굉장히 많은 공단과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래와 오이도항의 인근에 백옷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백옷 신도시가. 이게 세대수로 2만 1,000세대입니다. 2만 1,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좀 넘어요. 세대. 예. 자, 이제 제가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향후의 발전 가능성,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는 관광 지역이 소래포구하고 오이도항이 대표적인데, 이 소래포구는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에 들어가고요. 이 오이도항은 시흥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유동 인구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 백옷 신도시에 막강한 후원을 받는 그런 관광 지역이에요. 그리고 소래포구보다는 오이도항은 오히려 밑으로 수없이 많은 그 기업들, 또 공장들 이렇게 있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물건이 나왔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번지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21억에서 22억 정도 거래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형성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매가를 먼저 말씀드려서 이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사이즈는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대지가 140평이 전후합니다. 대지가. 그리고 건물이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인데, 제가 아까 그 낡고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된 건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건물이 떼거지만 많이 있거나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향후에 전망이 좋아 보이면 그런 건물이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현재는 이런 매매가로 거래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출과 보증금이 1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가 21, 2억에서 보증금하고 대출금을 합친 돈을 빼면 결국 10억 정도 되죠. 1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나오는 월세는 500만 원. 이걸 제하고 그러니까 500만 원이 월세가 수익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치하고, 그리고 이 대지 평수가 140평이나 되고, 그리고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 더, 이렇게
현금 10억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도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 건물의 5층에 주인이 입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입주해서. 그러면 이 건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건물의 구성은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불경기가 닥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물들이 어디에 있죠? 테헤란로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죠. 그런데 불경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실이 나고 막 써붙여놔요. 공실이 나는 데가 테헤란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 근생 건물은 우리가 선호하는 건물, 상업용 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 구성이 불경기를 못 이겨내요. 그래서 불경기가 되면 테헤란로의 건물들에 입주한 사람들은 호경기 때는 흔한 시체말로 이렇게 가오, 뽀대 뭐 이렇게 아주 남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다가 불경기가 시작되면 엄청난 관리비 때문에 다 이면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물이 모여있는 올근생 건물들이 있는 곳이 가장 먼저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건물 조합, 임차인 구성, 임차 구성이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세 토막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식당이나 상가,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원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불경기 때도 원룸은 그렇게 공실이 안 생겨요. 제가 꽤 한 달 전 방송쯤인가 8층 건물인데 올근생 건물이에요.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층 건물에 5개 층이 공실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올근생인데.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까지 안 가더라도 불경기를 탔을 때는 올근생 건물은 상당히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테헤란로마저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물 임차 구성, 임차 조합은 상가, 사무실, 원룸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호경기 때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버글버글하고 원룸은 물론 당연히 괜찮고요. 근데 불경기가 돼서 만약에 사무실이나 상가가 빠진다. 그럼 원룸은 살아있어요. 왜 원룸은 살아있냐? 원룸은 가장 서민 또는 1인 가구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원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국 원룸은 안 자빠져요. 그렇다고 원룸만 전부 돼 있는 건물을 사면 그러면 나중에 집가 상승이 또 별로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이상적인 임차 구성은 어떤 거냐? 상가와 사무실, 원룸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건물은 그렇게 원룸도 같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11억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금을 나름대로 10억으로 이걸 사고 정리해 나갈 수 있죠. 그때 정리해 나가면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만 원까지. 물론 여기는 보증금은 또 별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토란 같고 건물 조합도 좋고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단지 한 가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 있거나 아니면 뭐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건물은 상당히 알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105 신도시 2만 1,0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그 지역 일대가 이거 천지개벽을 했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 제게 이 비슷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도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참고를 잘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액면 사실인 내용입니다. 단지 번지만 제가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4단계라고 하고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쩌면 건물주들이 그래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불경기 아니면 무슨 IMF나 무슨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사태, 지금같이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건물주들은 그래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죠. 물론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고가로 건물을 내놓는 경우를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주의하시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소규모 현금 10억으로 투자를 해서 21억에서 22억 정도 이 매매가에 140평 대지에 5층 건물에 월세가 500만 원 나오는데 이 부분대로 다 나중에 세를 놓으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당장은 내가 10억만 투자하니까 500만 원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5층 건물이고요.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5 신도시를 배우로 낀 이상에는 향후 장래성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주인이 입주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입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물건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을 때 참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 살짝 어필은 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근데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돈은 한 요 정도 있는데 입주도 하고 싶고 월세도 나오고 안전하고 미래 투자 가치도 있고 땅도 크고 여러모로 딱이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셔서 향후에 좋은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호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